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5월 2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중독성을 자랑하는 미쓰리가 컴백했습니다. 한 20일 정도 쉬다가 왔는데요. 제가 방송을 쉬었던 이유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제가 그동안 방송하면서 내가 좀 지쳤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쉬지 못했죠. 예, 그러한 어떠한 피로의 누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쉬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틈틈이 유료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유료 방송을 진행하고 제가 쉬어버리면 뭔가 책임감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료 방송에 대한 부담, 책임감, 의무, 기타 등등의 압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막 트라이를 해보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편집, 왜 이렇게 나는 편집 능력이 없어? 나 왜 이거밖에 안 돼? 나 이제 마태이가 갔나 봐. 나 진짜 아날로그인가 봐. 안 되나 봐. 나 왜 이러고 사니? 이런 자괴감도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의 복합적인 어떠한 문제점이 저에게 막 쓰나미로 오면서 제가 방송을 녹음하면서요. 제가 옛날에 별명이 백만순이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막 넘치는 미쓰리다 보니까 돈다방 미쓰리를 통해서 그러한 에너지들을 막 이렇게 뿜어드리려고 이 방송을 하게 된 건데 어느 순간 제가 마른 걸레를 쥐어짜듯이 정말 없는 무언가를 쥐어짜면서 꺼이꺼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제가 쉬는 동안요. 팟빵, 유튜브, 오디오 클립, 사이트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릴까 봐. 네, 그래서 이번 20일 동안 제가 쉬면서 예전에 쉴 때와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쉬면서 내가 이렇게 이제 지쳤으니까 이렇게 충전하고 다시 방송을 하면 어떻게 방송을 더 잘하지? 이런 방송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쉬었다면 이번 20일 동안에는요. 오로지 이 이윤정이라는 미쓰리라는 인간 자체에 집중하는, 그래서 김창옥 강사님의 강의도 들어보고 그런 멘탈 케어에 관련된 책도 읽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많이 좀 이렇게 위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일 수도 있는데 굉장한 단점이 뭐냐면 자꾸 이렇게 무언가를 케어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근데 뭔가를 케어하고 그런 건 좋은데 너무 남의 인생에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부터 100까지 다 참견하고 내가 풀어줄 수 있는 건 다 풀어주려고 하고 이런 좀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질을 제가 남발하면서 내가 왜 남의 인생에 이렇게까지 관여하지? 그리고 관여해서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그 상대방은 제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정작 본인은 그러려니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막 제 스스로를 막 괴롭히고 제 스스로 화를 내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몹쓸 병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막 저를 힘들게 하면서 제가 딱 꽂혔던 문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배고픈 요리사가 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 몸을 불태우지 마라. 이 두 개의 문구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글귀를 보면서 그래, 내가 쉬면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방송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나를 좀 위로해 주자. 제가 어렸을 때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이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이 문구 때문에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제가 딱 접한 다음에 제가 막 쉬고 막 늘어지고 막 이러면 제 스스로 인간 쓰레기가 되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러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자동차처럼 그냥 뭐가 엉망이 되는지 내 인생이 막 그 고갈되고 막 에너지가 방전되고 정서가 너덜너덜해지고 이런 것도 모르면서 그냥 막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일 정도 쉬면서 오로지 저에게 집중하고 그냥 멍 때리고도 있고요. 드라마 보면서 낄낄거리기도 하고요. 하루 종일 침대 부여앉고 침대랑 스킨십하고 있고요. 그런 시간들을 그냥 보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제가 100% 충전됐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서는 지금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조금만 더 쉬어야지라고 했는데요. 문제가 뭐냐? 이게 제가 그 전생에 일하는 백정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요. 일명 삭신이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 원고를 써야겠다. 다시 방송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야 뭐야 너 쉬는 동안 어떻게 하면 더 방송을 잘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진 못했습니다. 그냥 오로지 되게 이기적으로 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하니 내가 최고지 뭐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했던 시간이고요. 근데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인 거죠. 야, 나는 네 방송 기다렸는데 너 고작 쉬면서 그랬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20일 동안 이기주의자가 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한테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 그 배고픈 요리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남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불태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되게 이기적인 그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듬어 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좀 이렇게 스스로를 사랑하시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요.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약간 뭐 자격지심 같은 것도 있었고, 뭐 열등감도 있고, 막 조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꼬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걸 스스로 뭐 나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라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했는데 제가 20일 동안 이제 온전히 저에게 충실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되게 사람이요, 유해졌어요. 많이 좀 이렇게 부드러워졌습니다. 또 모르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또 이 어떠한 효과가 또 어느 정도 가면 또 다시 다 효과가 떨어져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되게 이렇게 제 스스로 너그러워졌습니다.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 복귀하려고 이제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들을 봤더니 초창기에는 미쓰리님 뭐 충전 잘하고 오세요. 뭐 푹 충전하고 오세요. 이런 글들이 올라왔는데 한번 있어봐. 이 정도쯤 되면은 저가신하가 복귀할 때가 됐는데 근데도 복귀를 안 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온 글들이 뭐냐면 미쓰리 나 기다리고 있어요. 좀 빨리 좀 와주면 안 돼요?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20일 동안이면 뭐 길면 긴 시간이고 짧으면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요. 중독성이 있는 돈다방 미쓰리다 보니까 아마 그 20일이 매우 길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변치 않게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저는 앞으로 뭐 더 열심히 뭐 더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예. 그냥 그냥 제가 행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에너지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수 있는 네, 그런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쉬면서 이게 뉴욕 증시를 보면요. 이전처럼 뭐 새벽에 일어나서 막 모든 기사들을 다 점검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마감 현황 같은 거 딱 보고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냥 지금 미국 증시는 이런 것 같아요. 밑밥을 그냥 쫙 깔아놨어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혹여 이렇게 희미해질 수 있을까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보다 더 강력한 백신을 깔아두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 깔아두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을 못할까봐 다시 중국을 공공의적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증시의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 악재를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밑밥을 깔아놓은 거죠. 돈이라는 거는 정말 위대합니다. 그죠? 특히 증시에서는요, 돈으로 밀어붙여서 안 올라가는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적립식 펀드가 만들어졌을 때는요, 어떻게 마케팅을 했냐면, 우량주를 왕창 사는 게 아니라, 우량주를 나는 소액의 금액으로 매월 적금 넣듯이 입금을 해서 그 우량주를 조금씩 매집해 나갑니다. 설령 어떤 악재가 터져도, 아이, 우량주인데, 괜찮아. 오히려 떨어졌으니까 더 싼 가격에 한 주라도 더 살 수 있어. 이게 통했던 거고요. 우량주니까 회복되면 가장 먼저 회복할 수 있으니까 코스트 에버러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그 터닝 순간에 나는 이익을 크게 벌 수 있어.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워낙 어떤 그 마케팅 효과가 힘을 발휘하고 그 덕분에 증시에 돈이 막 몰리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그 적립식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요, 우량주만 있는 게 아니라 야, 어떻게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종목까지 사지? 라고 할 정도로 뭐 개잡주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허접한 종목들도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담겨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돈의 효과예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장중에 2000포인트 찍었습니다. 그죠? 미국도 지난 한 주 동안 다우지수가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주 초반에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우려감이 좀 커졌죠. 제가 앞서서 뭐 렘데시비르 이런 얘기 할 때 렘데시비르 말고 또 다른 백신이라든가 다른 어떤 치료제 같은 기대감을 계속 증시에 흘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이거는 무역 분쟁이 아니라 패권 전쟁이고 패권 전쟁은 그냥 운명적인 것이다. 우리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성장을 시작해서 어느 순간이 되면 미국을 위협하거나 혹은 그 미국 이상이 될 수 있는 나라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미 그때부터 감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중국이 성장하고 진짜 어느 순간 미국이 봤더니 어휴 중국 쟤네 봐라. 이제 견제를 해야겠네. 그 순간이 왔던 거고 그래서 미국은 힐러리가 아니라 강성의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고 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다 보니 자꾸 증시가 악재가 터지니까 악재로 작용돼서 증시가 하락하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합의를 이루어내고 2단계 합의를 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증시를 다시 띄우고, 그래서 원래 시나리오를 보면 중국과 미국의 무역 합의 1단계 완성, 2단계 시작, 그리고 3단계도 진행될 거고, 올해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재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또 막 내놓을 것이고, 그럼 증시가 올라갈 거고, 경제가 좋아질 거고, 그럼 그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에 재선이 된다. 이게 어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짜진 원고였잖아요. 문제는 그 원고대로 간 게 아니라 1단계 합의를 끝낸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터진 거고, 그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래저래 막 엉망진창된 게 되게 많습니다. 그 엉망진창된 것들 중에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잘못했다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수 있을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만의 공포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선택한 게 뭡니까? 야, 코로나19 저거 중국에서 일으킨 거야. 야, 봐봐. 중국이 뭐 증거가 있어, 근거가 있어. 이렇게 중국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면서 나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미국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내가 중국을 좀 조져야겠어. 지금 이 플레임으로 가고 있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웃기고 있네. 야, 니네가 코로나19 터졌을 때 준비 잘하고 예방 잘하고 그랬어야지. 니네가 못하면서 왜 그러니? 지금 이 갈등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처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시작됐을 때부터 시작됐던 바로 패권 전쟁의 서막이 이제는 진행이 되는 거죠, 계속. 홍콩 문제도 있고요. 대만 문제도 있고요. 이게 미국과 중국의 어떠한 그 갈등이, 이 패권 전쟁이 뭐 관세를 인상하고 그거의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존심의 문제인 거거든요. 자존심의 문제인데다가 동양과 서양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지금 대립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코 봉합될 수 없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가 없는 상태에서 정말 그 시나리오대로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경기 부양책 쓰고 막 그래서 재선이 됐다. 그럼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때 가서 또 중국을 어떤 식으로든지 조지려고 했을 겁니다. 지금 변수는 결국 백신이 정말 우리 예상대로, 우리 기대대로, 우리 기대도 아니죠. 백악관의 기대대로 올 하반기에 만들어질 수 있느냐, 정말 뭐 내년에 상용화 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 여기에 답이 있는 거겠죠.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에서는요, 지난 20일 동안 뭐 제가 쉬면서 그 미국 다우지수 뭐 그거 증시 마감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지금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좀 이렇게 구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뉴욕 증시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백신에 대한 기대감 밑밥 깔아놓고 운명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시장의 호재가 뭐고, 그리고 그 호재가 약발이 얼마까지 왔는지 좀 보자면, 맨 처음에 여러분 코로나19가 딱 터진 다음에 중국 증시가 아니라 미국 증시가 막 급락하고 그랬을 때, 막 1000포인트씩 막 하락하고 그랬을 때 미국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썼죠. 돈을 뿌리기 시작했고, 현금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쥐어주겠다고 했고, 3월 17일, 18일 날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3일 날 극적인, 아주 전폭적인 0.5%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즉 그 얘기는 코로나19가 터지고 미국이 돈을 막 풀어제끼기 시작한 게 3월 초부터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의 금리 인하 단행과 함께 맞물렸던 게 뭐냐면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돈풀기입니다. 1차가 3월 달에 83억 달러, 그리고 2차가 1000억 달러였고요. 83억 달러, 1000억 달러 이렇게 돈을 썼는데 아유 이거 가지고 될까? 왜냐면 그때 코로나19가 막 미국에 입성해서 파급력을 막 보여주고 막 뉴욕에 환자가 막 사망자가 막 몇백 명씩 죽어나가는 게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야 이거 83억 가지고 1000억 달러 가지고 이거 누구 코에 붙이니? 안 돼! 라고 했던 그런 우려감을 희석시켜줬던 녀석이 바로 뭐냐면 제3차 부양책이었습니다. 3차 부양책은 무려 2조 2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거죠.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으니까. 그 3차 부양책 덕분에 미국의 증시가 어느 정도 그래 돈을 이렇게 때려 넣는데 좋아지겠지라는 기대를 갖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 4월 23일 날 4차 부양책 4,840억 달러가 시장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5일 날 미국 하원에서 3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지금 증시에 혹은 경제의 호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시장에 쏟아붓고 있다. 그럼 결국 이 돈의 효과가 증시는 당연히 당연히 돈의 효과로 어느 정도 반등을 하겠지만 이 돈의 효과가 경제도 빨리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그동안 계속 증시를 반등시켰습니다. 근데 2차 부양책, 3차 부양책이 끝나면서 4차 부양책, 그리고 특히 5차 부양책은 지금 미국 하원과 상원의 의견이 많이 엇갈립니다. 이러한 의견은 이미 3차 부양책이 끝난 다음부터 미국 하원과 상원의 약간 의견이 좀 대립되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것들도 이러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야, 경제 회복시켜야지 라는 공동 목표가 딱 완성이 되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런 대립도 결국 그냥 합의를 봐주는 쪽으로 가겠죠. 자,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처음에 돈을 뿌리고 그 3차 부양책으로 2조 2천억 달러 뿌렸을 때 어떤 그러한 증시에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의 기대 효과는 점점점 한계 체감의 법칙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재 첫 번째인 강력한 경기 부양책의 돈풀기는 이제 어느 정도 약발이 좀 다해지고 있겠구나. 두 번째, 미국의 50개 주 모두 부분적인 경제활동 재개하고 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골프 치고 있고요. 뉴욕의 사망자도 5월 22일 기준으로 84명으로 급격하게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회 등 예배 장소 이렇게 당장 허가해라 이렇게 경제 재개를 막 촉구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 선거 대선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제 재개를 외치는 것도 있지만 배고파 죽겠는 나 직장을 잃어서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미국 국민들이 야, 나 죽어도 좋으니까 배를 굶을 수가 없어. 빨리 경제 재개 이런 압박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갖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저렇게 경제 재개가 다시 됐다가 코로나가 재확산된다면 우리는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번에 지난 4월 말 그리고 5월 초에 연휴 기간 동안에 그동안 갇혀있던 특히 젊은이들이 으아 하고 사회적 거리를 그 생활 거리로 한 2, 3일 남겨두고 전환시키는 거 2, 3일 남겨두고 이태원 클럽 가는 바람에 지금 다시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진자가 5월 23일 기준으로 25명이 추가
추가적으로 증가했다고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걱정해요? 코로나19 확진자 이태원 클럽 간 사람들이 전파하는 2차, 3차, 4차, 5차까지 지금 확대되는 이러한 전파, 거기에다가 증상을 별로 느끼지 없는 무증상자, 그런 젊은이들이 본인은 아프지 않는데 바이러스는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 가족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을 확대시키면서 이건 정말 잡을 수가 없는 이 어려움, 우리는 이걸 실감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50개 주가 저렇게 경제를 재개했을 때 다시 미국에서 우리나라 같은 것보다 더 심각한 어떠한 코로나 확산이 재개된다면 우리는 이거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걱정도 사실은 좀 뒤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증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첫 번째로 돈을 푸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적인 경제 재개, 부분적인 경제 활동 재개. 결국 다시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하면 경제는 다시 굴러갈 거다. 이거에 대한 호재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백신인 거죠. 자, 백신에 대한 이야기부터 2부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백신 호재 점검할 거고요. 그리고 악재도 한번 점검해 볼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